전라북도가 중국의 쌀 수출을 추진합니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최대 시장이란 점에서 성사될 경우 파급 효과가 엄청날 전망입니다. OCI 군산 공장에서 누출된 가스가 인근 주민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민들은 초기 조치가 없었다며 OCI와 당국을 성토했습니다. 수능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과목을 집중 공략하고 건강관리에도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목요일 아침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쌀이 수출길에 오른 게 지난 2007년 미국 수출길이었고 바로 전북쌀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이번에는 중국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의 수출 시장 중국이 열리면 남아도는 쌀 문제도 해소될 수 있어 기대감이 아주 높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세계 25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는 군산의 한 미국 처리장입니다. 최근 한중간 쌀 검역 검사 양해각서가 체결돼 중국으로 쌀 수출길이 열림에 따라 수출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연간 쌀 소비량은 2억 톤, 이 가운데 수입쌀은 우리나라 전체 쌀 생산량의 절반인 250만 톤에 이릅니다. 중저가나 중고가 정도 그 마켓을 겨냥하면 일본의 그 100여 톤보다는 우리는 뭐 1000톤, 2000톤 그 양이 더 나갈 거라고. 전라북도는 국내 쌀 해외 수출 1호를 경험으로 중국 수출도 다른 지역 쌀보다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검역 요건에 맞춰 도내 전문 미국 처리장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품질에 비해서 지금 현재 가격이 지금 현재 높은 가격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 중국의 수출을. 도내 쌀 생산은 전국의 14%, 생산된 쌀의 70%를 타 지역에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 수출길은 도내 쌀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올해 도내 공공비축미 매입량이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도내 배정된 공공비축미는 당초 5만 3천여 톤이었지만 농민단체 요구에 따라 시장 격리 목적으로 2만 8,370톤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도내에서 매입될 공공비축미는 총 7만 8,600톤으로 지난해 7만 1,000톤에 비해 10%가량 증가했습니다. 도내 어음부도율이 반년 가까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중 도내 어음부도율은 0.68%로 한 달 전 0.55%에 비해 0.1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익산의 자동차 부품업체의 부도 등에 기인한 것으로 지난 5월 0.07%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뒤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경기 불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발생한 군산 OCI 폴리실리콘 공장 가스 누출이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주민들은 사고 초기 당국의 대응이 미숙하고 피해 조사도 미흡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지난 6월 22일 오후 4시 3분 OCI 군산 공장에서는 탱크 밸브 균열로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공에 흰 연기가 피어오르자 주민들이 놀라 대피하고 공장 가동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사고 136일 만에 새만금 환경청이 사고 조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조사단은 사염화규소 등 혼합물 108.2kg이 누출됐고 이 중 공기와 반응해서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염화수소 87.2kg이 생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 105명이 건강영양 가능 추정군으로 분류됐고 농경지 등 8만 2천여 제곱미터에서 수확량 감소와 입마름으로 피해액이 1억여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OCI는 즉시 신고 미이행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즉시 신고 미이행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이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조사 결과에 반발했습니다. 당시 사고 1시간이 훨씬 지났어도 당국은 가스 누출조차 감지하지 못했다며
미숙한 초기 대응을 성토했습니다. 가스를 검사해서 가스가 안 나왔다고 하는데 나가보니까 다 사고 나고 놈들이 다 죽어가고. 또한 사고 이후 해당 기업이나 지자체에게 사고 한마디 듣지 못했다며 질타했습니다. 사고 환경청이나 군산시에서 도대체 주민들한테 어떻게 했는가? 앞으로 조치한 것 같다? 그럼 그걸 끝나는 겁니다. 지난 7월 유사 사고가 재발됐다는 의혹도 제기해 주최 측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앞으로 주민 건강 영향 모니터링과 재산 피해 복구 방안 등을 관련 기관에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이몽진입니다. 전라북도는 자연재해가 비교적 적고 범죄에서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전국 지자체의 안전 수준을 분야별로 계량화해 지역 안전지수를 공개한 결과인데요. 김하연 기자가 공개된 결과를 설명해드립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년간의 사망사고 발생 통계 등 각종 안전 관련 지표를 분석해 지역별 안전등급을 5등급으로 나눠 발표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 자연재해 분야에서 유일하게 1등급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폭설이나 폭우,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나 사망자 수가 타 시도보다 낮다는 겁니다. 시군별로 보면 진안, 무주, 임실군이 1등급이었고 익산과 남원시, 고창군, 부안군은 2등급이었습니다. 전라북도는 범죄에서도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광역단체로는 전남 1등급에 이어 전북은 2등급이었고 특히 진안과 임실, 순창군 그리고 남원시가 범죄 분야 1등급으로 범죄 없는 고장으로 명성을 높였습니다. 반면 교통안전 분야는 4등급으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비율이 높은 만큼 시민의식 개선과 함께 교통약자에 대한 시설물 설치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감염병 관련 안전 역시 4등급으로 하위 등급을 차지했는데 결핵 등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에 비해 관련 의료시설이 적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도내에서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의 수는 한 해 평균 1,279명, 하루 평균 3.5명이 자연사가 아닌 교통사고나 화재, 범죄 등 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파업에 나섰던 군산 지역 버스 노조와 사측이 임금 협상에 합의하면서 노조 측이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새벽부터 멈춰섰던 군산 지역 시내버스 110여 대가 어제 오후 5시경부터 운행을 재개해 우려했던 퇴근길 시민 불편은 없었습니다. 도내 시내 시외버스, 농어촌 버스의 70%가량이 속한 한국노총 자동차 노조와 버스 회사 측은 임금 인상폭을 놓고 대립해왔고 군산 지역을 마지막으로 17개 회사 노사가 10%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해 김승환 교육감이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은 어제 교육부 앞에서 대한민국 역사는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 만들어갑니다. 교과서 국정화는 역사와 교육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라는 피켓을 들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육감들은 교육부 앞에서 돌아가면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이제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는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요. 건강관리와 마무리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시내 한 고등학교의 3학년 교실. 수험생들이 수능시험 시간에 맞춰 EBS 모의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해당 과목에 시험을 치르지 않는 학생들은 자율학습에 열중합니다.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업은 문제풀이와 자율학습, 모의고사로 이루어지고 수험생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불안한데 그냥 평소대로만 했으면 좋겠어요. 수험생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능시험 시간표에 맞춰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감기 안 걸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건강 관리 잘하려고 이렇게 먹는 것이나 이런 것도 좀 조절하고
영역별 마무리 학습은 6월과 9월 모의평가의 출제 유형을 다시 점검하고 EBS 교재와 함께 손에 익은 정리 노트나 오답 노트를 활용해 개념을 정리하고 자신감을 높여야 합니다. 단기간에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과목을 집중 공략하는 것도 새겨볼 일입니다. 탐구 과목은 단시간 내에 점수를 조금이나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주요 교과고 변별력을 이번에 특히 더 가질 영역이기 때문에 수능 시험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수험생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학부모들의 따뜻한 격려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수험생들 못지않게 수험생을 둔 엄마들의 마음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수험생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할 때라 식단 선택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백미밥보다 수수밥이 이름처럼 성적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수능 시험을 앞두고 종종 걸음으로 뛰는 수험생들. 낯선 시험장 환경과 중압감은 소화불량과 복통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긴 시험 시간에 식사를 거르기도 곤란해 점심 도시락은 고민거리 하나입니다. 제가 평소에도 긴장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속도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되는데 시험장에 가서도 그럴까 봐 정말 걱정돼요. 농촌진흥청이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맞춤 식단을 소개했습니다. 백미밥 대신 수수밥에 콩나물국, 돼지고기 달걀조림, 감자전 등 두뇌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소화에 부담이 되지 않는 식단입니다. 일반 백미에 비해서 단백질이라든가 포도당 대사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고요. 특히 수수는 두뇌 활동에 도움이 되는 히스티딘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어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시험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 기름진 고열량의 음식은 오히려 두뇌로 가는 에너지를 빼앗기 쉽습니다. 간단한 현미 영양 주먹밥이나 시금치 된장국, 땅콩 엿조림 등 수험생의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간편 식단도 효과적입니다. 위에 부담을 주는 고지방이나 고열량 음식보다는 몸을 좀 가볍게 해주고 소화를 도울 수 있는 저지방과 그리고 채소 같은 음식들. 과거 시험 때마다 선비들이 즐겨 먹었다는 엿은 당분 공급은 최대한 높이고 소화에 부담이 없어 최고의 시험 간식으로 꼽혔습니다. 야간 간식으로는 견과류에 전통 음료 식혜를 곁들이는 것이 컨디션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비법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보수공사로 문을 닫았던 전주 덕진 수영장이 오늘부터 재개장합니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건물 노후에 따른 안전 문제 등이 제기돼 지난 2개월 동안 진행된 덕진 수영장 환경 개선 공사가 마무리됐다며 오늘부터 다시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보수공사로 수영장의 벽체 마감재와 조명이 교체되고 결로를 막기 위한 배기시설이 설치됐으며 전기와 소방시설 등도 점검됐습니다. 도내에 생산되는 수산물을 공동 브랜드화하는 작업이 착수됩니다. 전라북도는 각 지역 자치단체와 수협의 수산물 브랜드를 통합한 광역 브랜드 해가람을 개발해 도내 수산물의 맛과 우수성을 전국에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내에는 부안군 참신해를 비롯해 모두 21개 수산물 브랜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을 계획하고 있고 국내 경제는 저성장늪에 빠져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1,100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우려하는 것이 엄살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북의 주택보급률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113%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혁신도시, 35사단 부지에 건설되는 에코시티,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연이어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급 과잉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아파트 시세 또한 부동산 114에 따르면 10월 현재 3.3제곱미터당 504만 원인 반면 올해 분양한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무려 731만 원으로 지난해 673만 원에 비해 8.6% 상승한 실정입니다. 지난달 에코시티 분양가가 논란 끝에 3.3제곱미터당 790만 원대로 결정되었지만 앞으로 분양가 고공행진은 계속될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3.3제곱미터당 분양가 1,000만 원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과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건설사가 분양가를 정하는 것은 시장 논리로 보면 당연하지만 공공이 제공하는 땅을 싼값에 사서 폭리를 취한다면 이는 더 이상 방관할 문제는 아닙니다. 분양가 책정의 핵심은 금액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책정 절차가 공정하고 독립적인지에 있습니다. 아울러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아파트 분양 정보를 투명하고 충실하게 제공하고 수요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주택시장 안정화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시장이 공석 중인 익산시가 조직 안정과 시정 발전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또 서남권 광역화장장인 서남권 추모공원이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이 밖에 도내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는 익산시와 공무원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노사협력을 공고히 해 조직의 안정과 시정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특히 국가식품 클러스터 사업과 기업 유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후속 조치 등 핵심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직원들과 소통도 원활히 하고 공직기관을 또 확립하고 시정을 안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정읍시와 고창군, 부안군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서남권 추모공원이 공사 준공과 시운전을 마치고 13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15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서남권 추모공원은 4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화장장과 봉안당, 자연장지와 유택동산 등을 갖췄으며 유족들을 위한 최신 편의시설도 갖췄습니다. 그동안 화장장이 없어 정읍, 고창, 부안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서남권 추모공원이 개원하면 삼 시군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완주군이 다음 달부터 관내 160개 경로당에서 홀몸 어르신 5명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경로당 공동 주거 생활을 운영합니다. 3개월 동안 운영될 경로당 공동 주거 생활에는 완주군이 부식과 운영비를 지원하며 건강 진단과 여가 생활 지도도 실시됩니다. 노인들의 안전 문제와 경제적 부담까지 줄임으로써 노후를 편안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마을을 소재로 주민들이 직접 영상을 제작해 상영하는 임실군 우리마을 영화제가 내일 임실 군민회관 내 작은별 영화관에서 개막합니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임실군이 운영하는 시네마스쿨에서 영상 제작 프로그램을 수료한 2개 팀이 제작한 소울메이트와 박쥐 등 4개 작품이 상영됩니다. MBC 뉴스 이흥래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각종 문화와 행사 소식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전북 독립영화제가 오늘부터 닷새간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을 중심으로 개최됩니다. 군산시립교향악단은 오늘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오페라 카르멘 미니 콘서트를 무료로 진행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애를 담은 사진전이 오늘부터 군산시 장미동 W갤러리에 마련됩니다. 김제 시립합창단은 오늘 문화예술회관에서 14번째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전북 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이 펼치는 모교 국악 예술무대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해양산업 관련 전문 박람회인 새만금 국제조선해양산업전이 오늘부터 나흘간 지스코 전시관에 개최됩니다. 세계 신재생에너지 석학들이 모이는 국제포럼이 오늘과 내일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에서 열립니다. 대한민국 종자박람회가 내일부터 사흘간 농촌진흥청 일원에서 열립니다. 남원시는 전라북도 일자리 종합센터와 공동으로 오늘 용성고등학교 강당에서 채용박람회를 진행합니다. 전주 MBC 베이비 페어가 오늘부터 나흘간 전주대학교 희망홀에서 열립니다.